2021년 2월 기준 온라인 게임 순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온라인 게임 점유율 49.46%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무려 10년 이상 이어가는 LOL은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는 건지, LOL의 그 시작점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물의 기억? LOL은 여러 장르 게임 중 AOS라는 장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장르는 구동 방식과 플레이 성향으로 장명이 되곤 하는데, 특이하게 AOS라는 장르의 장명은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인 이온 오브 스트라이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2002년 이온 64라는 아이디를 쓰던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제작자는 그때 당시에 조악한 유즈맵 편집으로 현 AOS 장르 대부분의 틀을 구현해냈습니다. 세 갈래로 나누어진 길을 따라 각자 영웅 하나를 고른 후 성장하여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목적을 가진 전선 압박 게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온 오브 스트라이프 맵은 구하기도 어려웠고 국내에선 거의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국내의 AOS 장르가 알려진 계기는 2003년 초에 워크래프트 3 유즈맵 디펜스 오브 더 엔션트, 즉 도타가 나오게 되면서 하나둘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워크래프트 3 영웅 캐릭터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와 각 영웅의 특성에 따라 성장시킬 수 있는 점과 공성전 같은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워크래프트 3 기반의 시스템이 잘 버무려져 꿀잼각을 선보이며 대단한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많은 유즈맵을 본인의 입맛대로 버무려 다시 제작하는 언프로텍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수정작들 중 국내 팬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카오스라는 맵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 국내 팬들은 도타 카오스, 국외 팬들은 도타 올스타즈라는 맵을 주로 플레이했고, 이 두 맵은 가장 완성도 높은 유즈맵으로 AOS 장르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도타 올스타즈를 만든 구인수 한국 사람 아닙니다. 스티브 픽은 6.01 버전 유즈맵까지 개발한 후 아이스 프로그에게 운영권을 넘기게 되었고, 도타 카오스를 개발한 초고수라는 분은 커가는 관심에 심적 부담을 느껴 제작을 그만두게 되고, 이후 하늘섬이라는 개발자가 이어받게 되는데, AOS 장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AOS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워크래프트 3 디펜스 오브 더 엔션트 유즈맵 제작자 EUL의 허락 없이 만들어낸 도타 올스타즈와 도타 카오스는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사를 알아보자면 도타 올스타즈나 도타 카오스 두 유즈맵은 원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이보시오! 바로 워크래프트 3 기반이라 워크래프트 3 없이 독단적으로 플레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워크래프트 3 배틀넷 시스템과 분별력 없는 매칭 시스템이 상당히 걸리적거렸고, 수익을 일궈내는 구조의 개발이 아닌 순수 본인의 흥미를 위한 맵 업데이트는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죠. 간간히 이루어지는 게임 대회들이 있긴 했지만 워크래프트 3 기반으로 제작한 유즈맵으로 만족할 만한 수입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게임 대회를 위한 맵 수정을 해주고 약간의 품삯뿐이었겠죠. 자, 그리하여 이런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정정하겠습니다. AOS 장르로 꿀을 빨아보고자 각 게임사들은 고장 유즈맵인데 이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도타와 카오스를 독립형 클라이언트로 개발해보기로 합니다. 일단은 2008년도에 듀얼 게이트라는 AOS 컨셉과 카드덱 게임류의 TCG를 섞어 나온 게임인데 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그나마 국내 유저분들 중 몇몇 분은 기억하실 아발론이 2009년도에 나왔고요. 아발론은 2007년에 나왔던 다크니스 앤 라이트와 삼국통일 대륙의 별보다 완성도 있는 구성이었지만, 대중들은 굳이 익숙해진 도타 카오스를 버려가며 독립적인 클라이언트로 발매된 카오스 비슷한 게임에 흥미를 가지진 못했죠. 이후에 로코와 킹덤 원더파이어 온라인, 그리고 한국형 AOS라 불리운 사이퍼즈까지 신선함은 있지만 즐겜러들의 카오스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이 당시 국외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내와 비슷했어요. 게스파워드 게임즈사의 데미가, 혼이라고 불리우던 히어로즈 오브 뉴어스, 중국에서 개발한 천익결, 뭐야 이건, 페트로글리프라는 개발사에서 만든 라이즈 오브 이모탈, 그 당시에 무려 언리얼 엔진 3를 도입한 스마이트까지. 아니 근데 이런 듣보잡 게임들이 즐비하는데 아직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에 L자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들어낸 라이엇 게임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LOL 탄생 비화를 말하기 앞서 도타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도타2의 이야기도 있지만, 각종 소송으로 인한 더럽게 방대한 분량 덕분에 드러낸 점을 사과드리면서 2006년도에 라이엇 게임즈는 마크 메릴과 브랜든 맥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엄청난 게임 광들이었고,
이들 또한 도타를 미친듯이 즐기는 유저들이었습니다. 마크 메릴과 브랜든 맥은 대학 시절부터 게임 광이었고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이들은 대학 교내 농구대회 공고를 보며 왜 스타크래프트 리그는 없는 걸까 라며 고민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지금의 e스포츠가 이 게임광 미치광이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들은 게임 개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정만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기는 힘들었고 이로 인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1년 이상 개발하던 프로토타입의 LOL을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한계를 느끼고 최초 도타 올스타즈 유즈맵 개발자였던 구인수 즉 스티브 픽을 영입해서 2009년 10월 27일 리그 오브 레전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출시 2개월 만에 동시 접속자 10만 명을 달성했고 현재도 지구에서 가장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이며 매달 플레이하는 유저의 수가 1억 명에 달합니다. 지금의 라이엇 게임즈가 있기까지 상표권 분쟁과 게임 저작권 관련하여 각종 소송들이 있지만 현재는 모두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도타 정신을 이은 도타2와 피터직의 영혼의 맞다이를 나누었지만 당당하게 AOS 장르의 승자로 자리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LOL은 옵치가 꿀밤 주고 배틀그라운드가 샷건을 쏴댔지만 국건이 이리자리를 재탈환하며 감히 덤빌 수 없는 스코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LOL이 아직도 흥하는 이유는 MMORPG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20분 내외로 끝나는 압축형 성장과 팽팽한 대결 구도의 밸런스를 잘 맞추었고 그리고 현대의 정서와 가장 잘 맞는 게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예전 e스포츠를 선도하던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그 명맥을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는 LOL 이 두 게임은 독특한 대결 구도로 게임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관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소중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